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이 설마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저는 진짜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음. 기어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탄핵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것. 뭐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도 구인이 성원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건 원론적으로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중간에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렇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헌법재판관 3인을 안 채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직무정지 상태로 그냥 어찌 보면 복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들이 지금까지 냈던 여러 가지 탄핵 소추한 사람들을 보면 다 기각되거나 그렇죠.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예 그렇죠. 임명을 하지 말자 쪽으로 결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10월 달부터 임명을 안 하면서 3인을 계속 공석으로 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직무 정지 상태로 돼. 그 사실상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효과를 분명히 노렸었어요, 민주당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간 얘기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 이렇게 심리도 안 하고 네.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6인이라도 해달라. 그렇죠. 해서 지금 그때 가처분 인용돼서 그렇죠. 지금도 6인이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지금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진짜로.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일까 하실 텐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번 정부 들어서 2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거 자료도 찾아보니까 1988년부터 작년까지 탄핵 접수된 게 7건이었는데 올 12월 달에만 8건을 접수했대요, 민주당이. 아우 기침이 다 나오네. 아니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거 많은 거 인정하는데 민주당 역시 국정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사실 네. 과반이 넘으면 이론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지금까지 안 해왔잖아. 그렇죠. 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도 탄핵해야 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지금 계속 그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내란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런 말들이 되게 많고 뭐 저는 뭐 동의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게 탄핵이라고 하면 국회가 가장 극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게 계엄이라고 하면 그치. 국회가 가장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탄핵이다. 뭐 그런 논리까지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사실은 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오가는 것 자체가 비극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재판관 임명 문제 관련해서도 뭐 여당에 와서 여당과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던가 그렇죠. 뭐 한덕수 총리하고 뭐 국정협의체 같은 데서 뭔가 얘기를 해보던가 이런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냥 일단 왜 안 해? 안 해? 안 해? 탄핵 그렇게 된 거죠. 날짜 정하고 네. 안 해? 탄핵.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현재 이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대통령이 일정한 정도의 지지율이 네. 계속 나오고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까지 나오고 또 민주당은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잖아. 네, 조금씩 빠지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지금 인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조금씩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이제 아마 민주당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 탄핵이나 강성 발언을 안 하는 거 봐서는 위기감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또 이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또 네. 국가 애도 기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본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 하진 않을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분명히 무언가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실 금요일 날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 이후에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소름 끼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어요. 진짜 많았죠. 아니 저게 민주당의 뜻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거는 우리 헌정사의 굉장한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엄청 비극인 거예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비극인 거예요. 저런 사태를 뭐 이재명 대표가 야기한 건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웃는 모습을 저는 진짜 왜 저희가 어떻게 하든 민주당을 막아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지 약간 좀 결의를 다지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다음 대통령은 나다. 네, 그 생각이 빨리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치우고 네, 조기 대선 해야 자기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될 거고 그쵸.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시기는 느리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빠르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기서도 그냥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표정으로 지금 걸어 나오는 네. 거잖아. 사실 헌정 질서를 거의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기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나오는 게 보통 일반 대중적인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이건 비극이라니까. 아니, 이건 진짜 여야 떠나서 그냥 비극이에요. 비극. 예.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건데 어떻게 저거는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안 통할 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악마의 미소 이런 표현을 네. 쓰셨는데 저도 딱 보고 그 비슷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건 네. 정말 안타까운 어제 네. 그 참사 벌어지고 난 이후인 것 같은데 아, 네네. 물론 못 보고 올렸겠지. 네, 못 보고 올렸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이 또 그 페이스북에 본인의 게시물은 많은 분들에게 또 충격을 줬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몰랐어요. 내일을 향해 쏴라. 네. 부치 앤 썬댄스. 저 진짜 몰랐어요. 국민을 향해 쏴라. 윤 앤 한. 이게 맨 처음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도 막 텔레방이나 단톡방에 그게 엄청 올라왔는데 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진짜로 계속 근데 헤맸거든요. 이게 보니까 나름 조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위에 내일을 향해 쏴라. 뭐 저기 부치 앤 썬댄스 저 뭐 영화의 네, 영화 제목이죠. 내용이고 네. 그 밑에 국민을 향해 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렇죠, 네. 한이 네. 한덕수 총리를 얘기하는 건지 전 뭐, 총리는 네. 잊어버렸어.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얘기하는 건지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발포 명령 관련된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많이 몰랐다 치자 어제 그 사고를 네. 100번 양보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된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굉장히 창피한 상황까지 된 거고 그렇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할 게 너무 많아졌잖아. 최성목 부총리의 공식 직함은 28자입니다. 뭐 김수환무도 아니고. 네, 대통령 관항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그럼 사실상 국정을 뭐 본인은 지금 뭐 국정을 자기가 어떻게든 민주당이 협조해서 최대한 잘 운영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그렇죠. 네. 근데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며칠까지 안에 너 탄핵 이런 식으로 나올 때 C 군대는 아까 네. 소위 악마의 미소라는 네. 그 사진이 포착되고 그리고 바로 올린 거예요 이거. 그렇죠. 바로 올렸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본인은 조롱이나 위트 있게 하고 싶었다고 봐야겠죠. 뭐 근데 참나, 이게 영화가 1969년에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이 영화도 몰랐고 그러니까 한동안 제 또래 정치인들이나 제 또래 뭐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헤맸어요. 정말로 뭔지를 그러니까 몰라서. 다들 이게 뭐지? 막. 네, 막 찾아 결국 어른들한테 물어봐서 알아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적 정서나 아니면 조롱이나 아니면 희화시키면 최소한 많은 대중들이 아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좀 뒤떨어져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를 일각에서 뭐 소시오패스 아니냐 이런 얘기 옛날에 네.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짜 이 그렇죠. 국가적 불행한 이 비상 상황에서 총리마저 권한대행마저 탄핵이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내일을 향해 쏴라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뭐 일각에서는 야 그 무안공항에서 지금 제주항공 이렇게 됐는데 저런 걸 올리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었지만 네. 만약에 그걸 알고 올렸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사람도 아니고 아닌 거죠. 근데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자기 대통령 되는 거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를 그렇죠.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전체 국가에서 비극인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라니까요. 국가의 비극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윤정부 통칭해서 윤정부는 망할 때까지 망해서 아예 더 작살이 나야 네.
내가 손쉽게 이 나라를 먹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물론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게 맞지만 국민이 민주당한테 180석 넘게 줬는 거는 국정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을 더 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 책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 180석에 국민이 준 180석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행태를 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틀리면 탄핵, 수틀리면 네. 탄핵해서 지금 아까 29번째라 그랬잖아요. 29번 중에 16번은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뭐 아니면은 이 직무 영속성 다른 사람이라도 그쵸. 장관을 해야 돼서 뭐 예를 대표적으로 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같은 분은 뭐 이동관 전 네.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탄핵한다 그러니까 그냥 탄핵하고 바로 내려와서 후임자 임명하고 이런 과정도 거쳤잖아요. 아이고 심지어 지금 탄핵을 너무 많이 해서 검사 탄핵에서는 심지어 대리인도 선정 안 해가지고 재판 3분 만에 종료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민주당 진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 거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를 향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사실 그 금요일 날 탄핵 이후에 여론도 중도층 여론이 조금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리얼미터도 확실히 마찬가지고. 여론 동향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이 좀 빠지는 게 보이고요. 눈에 보이고 동시에 국민의힘도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빠진 만큼 반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흡수되는 건 아니고 그냥 기계적인 흡수와 반등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도층으로 조금 많은 지지자들이 좀 몰리고 있거든요. 중도 쪽으로. 이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약간 무당층 비슷하게 네. 빠져나가는. 무당층이 많아지는 게 조금 어쩌 보면 정치적 대립에 있어서 무당층이 늘어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늘어나는 거는 목소리 큰 쪽이 결국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갈등이 더 심화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렇게 사실 거의 뭐 내란에 준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조홍천 전 의원이 네. 쓴 거니까 이렇게 막 뭐 폭주기관차처럼 움직이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이 확확 뒤바뀌지 않는데 제일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을 저는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보면 그 욕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뭐 여기 와서 뭐 그 수고스럽게 욕까지 해. 아유, 그 손가락 아프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면 재밌더라고요. 저 혼자 올릴 때도 가끔 와서 욕하는 분들 맨날 똑같아. 아유, 네. 뭐 여기서 욕한다고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자 일단 나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 항상 그 뭐 침대 재판이네 어쩌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 자기 입으로 탄핵 심판 절차 잘 충실하게 임하고 네. 수사도 충실하게 임하겠다. 근데 저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탄핵 심판 같은 경우 뭐 변론 준비 절차에 나갔지 변호사들이. 네, 변호사들이. 하지만 그날은 사실상 공전입니다. 네.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네, 거예요.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네. 지연 요청 좀 연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어쨌건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차치하더라고요. 네.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했어요. 네, 체포영장 청구했더라고요. 현역 대통령한테 현직 대통령한테 이것도 사실 엄청 비극인데.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네, 헌정사상 처음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3번 불응했어요. 네, 3번 불응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네. 이유가 뭔 것 같아?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뭐 변호인 선임 안 됐다고 핑계 댔었고 그동안은 네. 그 이후에는 수사 기관이 지금 난립돼서 어느 수사 주체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는 통일이 됐잖아. 네. 대통령은 공조본, 그러니까 공조- 공수처하고 네. 경찰이 하는 걸로 딱 통일이 됐잖아. 네. 이번에 나올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그 공수처가 내란죄 네, 수사관은 수사관은 없잖아. 없다. 네, 수사관이 없다고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민주당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진짜 민주당 책임 있는 게 맞습니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관은 없어요. 그렇죠. 검찰도 검수완박하면서 네, 네. 검경사건 조정하면서 내란죄가 빠졌어. 네,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경찰이 해야죠.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이나 이쪽으로 넘겨야 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소할 네, 때. 기소할 때. 네. 근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 연관 범죄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네,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하다가 네.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김영건 구속됐잖아. 그렇죠. 아니 금요일 날 제가 방송하다가 검찰 수사 보도 자료 나왔는 거 보고 저 진짜 멘붕 왔었거든요, 사실. 아 진짜로 저 지금 헛웃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네. 검찰 수사 자료가 그 보도 자료 보면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정도 보도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전 대통령이 최소한 수사기관에 나가셔서 네. 설명이 됐든 해명이 됐든 뭘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맨날 욕하던 이재명 대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로. 이재명 대표는 네. 그래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몇 번 하고 해서 뭐 나가기도 나가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어떨 것 같아? 저는 발부는 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말 뭐하지 100%예요. 네, 100% 발표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경호처랑 뭐 어떻게 그러니까 경호처가 막을 명분은 없는데 네. 경호처가 분명 뭔가 액션은 취한다면 액션은 취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체포영장이라는 게 이제 사실 저한테 또 너 체포영장 안 나온다 하면서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네. 벌써 뭐 예단하자.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가 완벽하게 소명됐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체포영장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발부- 불응할 때 하는 거예요. 수사에 불응할 네. 때 수사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또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죠.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코미디인 게 경호법이 지금 좀 개정돼가지고 경찰이랑 군인을 실제로 지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집행하러 오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지금 그 앞에 있는 변호사들 이제 뭐 선의계도 낼 것 같더라고. 네. 왜냐하면 의견서 낸대 법원에 서부지방법원에. 네네네. 근데 자기들이 이거는 잘못된 수사야.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수사를 하는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네.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 거부하는 순간 앞으로 이재명 대표 욕하면 안 돼요. 이건 난 그게 진짜 너무 걱정되더라고. 저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점점 할 얘기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고 사실 뭐 지금 방송 패널 중에 보수 패널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나가서 좀 이런 계엄 사태, 1년 사태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싶은데 네. 저희의 말할 수 있는 근거나 말할 분위기 여건 조성을 거의 지금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얘기해? 예.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잘못됐다기 민주당이 굉장히 가장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3번이나 수사 거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는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이제 나 안 나가. 그리고 그쵸. 경호처하고 대립해. 그게 법치 부정이에요.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때문에 보수를 몰락시킨 것도 화가 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버티는 게 야 이재명 저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해오는데 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 그걸 또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걸 무너뜨리는 거야. 그렇죠. 그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인데 사실상 법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도 이게 무작정 시간 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오히려 보수를 몰락시키는 거라는 거를 빨리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진짜 그거를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걱정을 했었어요. 체포영장이 됐든 사전구속영장이 됐든 네. 청구됐을 때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에 대립되는 모습이 그 최악이지. 언론에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 경호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거예요. 근데 경호처에서 막으면 공무집행. 네, 공무집행 방해죠. 맞아요. 근데 그건 맞는데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했으니까 경호관님들을 봤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냥 또 막상 이 집행되는 걸 넉넉히 보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게 경호관들의 약간 그러니까 법 집행 다 맞는데 그러니까 좀 되게 뭐라고 제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게 너무 비극인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근데 이제 일단은 내 생각인데 네. 공수처도 고민을 좀 할 거예요. 네. 이제 뭐냐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무조건 집행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굳이 그렇죠. 말하면. 네. 어차피 출석을 위해서 그렇죠. 하는 출석을 거니까. 하는 거니까. 일단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면 내보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 체포영장까지 이제 발부가 된 걸 보면 네, 뭐 본인들도 의견서 내셨잖아요. 그렇죠. 수사 권한 없으니까 이거는 영장 청구도 안 된다고 내셨는데 법원이 안 받아줬으면 네. 이제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조율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근데 예전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수사기관에 3차 출석까지 안 받은 사례가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 때 안 그렇지. 받았고, 그다음에 박지원 민주당 현역 의원도 예전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시절 때 저축은행 사건 때 3번 거부했더라고요. 소환 조사를 네. 거부했던 사례가 있긴 있는데, 아니, 물론 뭐 지금 제가 그걸로 뭐 단순하게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근데 단순히 이건 출석 거부가 네.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 딱 그렇죠. 들어박혀서 경호처 직원들이 딱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안 나가는 네. 거잖아요. 이건 좀 예의가 달라요. 그렇죠. 약간 조율 같은 거를 최소한.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전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가시는 게 맞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야 최소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분들이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네. 뭐 쉽진 않겠지만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네. 조기 대선에서 보수가 해볼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 지지자들이나 보수 진영을 위해서라도 뭐 전 나가는 게 맞고, 본인이 억울하다면 수사기관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보기엔 나가면 긴급 체포 구속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본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현재 탄핵 심리도 집중하기 어렵고. 근데 내가 대통령이라고 수사는 스톱. 나 탄핵만 할게. 그게 안 되거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방송에서 그런 논리로 얘기는 했는데 말하고 나서 스스로 되게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쇼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수사기관 쇼핑이고 뭐고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네. 영장 청구 이후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지. 네, 선택을 해야 될 해야 될 시점이죠, 무조건.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건 대통령 탄핵 정족수 그러니까 네. 200이 넘어야 된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하고 가처분을 시청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완벽한 법리 해석만 하는 법리 해석만 네.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시사한 거는 직을 잃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일단 직무집행 정지가 되는 게 맞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가처분은 인용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또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여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모두 날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남은 장관 국무위원들은 그냥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돼 버려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 사실 그렇게 해서 계속 가면 그게 내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이거는 거의 현 정부의 직무집행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약간 오도할까봐, 네. 네, 뭐 극우분들이나 친윤분들이 오도할까봐 좀 걱정됩니다, 솔직히. 네. 그래요. 일단은 앞으로 한 1, 2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정말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이런 와중에 설마 양당이 이걸 갖고 싸우고 있진 않겠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일단 좀 지켜보시고요.